여러분, 사막의 미스터리 스팟은 또 있습니다. 지난 5월 국제 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이던 유럽 우주국 소속 프랑스 엔지니어 토마스 페스케가 일명 사하라의 랜드마크를 촬영해 SNS에 공개. 우주에서 이곳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우주에서 보면 마치 눈동자처럼 보인다 해서 일명 사하라의 눈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저게 도대체 얼마나 크면 저렇게 보인다는 진짜 신기한 게 저게 우주에서 찍었는데 저 사이즈인 거면 그렇죠. 와 얼마나 큰 거야. 움푹 팬 원형 형태인데 지름이 무려 약 40km입니다.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셈인데요. 워낙에 크다 보니 정작 현재에서 육안으로는 제대로 확인 불가. 자, 사람들은 사하라의 눈의 실체를 알지 못하다가요. 1965년 미국의 우주선인 제미니 4호가 우주에서 지구를 돌던 중 사하라 사막 서부의 모리타니에서 포착. 거대한 사라의 눈,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야, 이제 하늘에서 저걸 처음 봤을 때, 저 사진을 처음 전송받아 봤을 때 되게 기괴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도저히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원형으로 또 움푹 패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그 거대한 뭐 운석 같은 게 떨어진 흔적 운석. 이렇진 않을까요? 자, 보통 운석의 분화구는요, 중심부가 솟아오른 형태이지만 사하라 사막의 눈 중심부는 평평한 데다가요, 만약에 운석이 충돌했다면 열과 압력으로 인해 광물의 성질이 변하는 변성암이 발견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하라의 눈 인근에서 운석 충돌로 인한 변성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큰 규모의 지각 운동 중에 화산도 있잖아요. 화산. 네. 근데 이거 너무 평평한 데잖아요. 그래 좀 그렇긴 해. 자, 여러분, 화산이 분출했다면 이 지형이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화강암, 현무암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학생 때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화산 분화구가 있는 지역에 화산암이 발견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사하라의 눈 인근에서는 화산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사막에서 포착된 미스터리한 원형들. 과연 그 출생의 비밀은 언제쯤 밝혀질까요? 과학 상식을 파괴한 초자연 현상 19, 3위를 공개합니다. 루마니아 사라지는 숲. 여름철의 숲은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번 특종 역시 미스터리한 숲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 사진만 봐도 음산하네요. 진짜. 아 근데 나무들이 생긴 게 되게 특이하다. 기이합니다. 매달려 있는 것 같죠. 오싹하네 진짜. 이 숲이 바로 루마니아에서 내려오는 미스테리한 전설의 숲. 무려 2.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여의도와 맞먹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호이아 바치우 숲입니다. 근데 뭐 분위기는 알겠어요. 근데 왜 이 숲이 미스터리한 장소가 됐습니까? 과거 한 목동이 양 200여 마리를 데리고 호이아 바치우 숲에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양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목동. 만약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실족사했다면 그 흔적이 발견돼야 되겠죠. 문제는 목동의 시신뿐 아니라 양이 무려 200여 마리나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양의 사체가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버뮤다 삼각지대네요. 그렇습니다. 네. 믿기 어려운 호이아 바치우 숲의 미스터리는 단순 전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이 나무들을 보시면요, 마치 무엇인가에 의해 C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듯한 굉장히 특이한 모양입니다. 야,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이 저렇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누가 분재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진을 약간 이렇게 합성 뭐 이렇게 그래픽으로 변조준 것처럼 보죠. 이 수년간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나무의 성장 패턴을 조사했지만 결과는 원인 불명.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호이아 바치우 숲이 루마니아에서 유명한 UFO 출몰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1968년 군사기술자인 에밀 바네아가 친구들과 함께 이 숲을 방문했다가 하늘에서 정체 모를 은색 원반을 발견. 당시 UFO 논란이 일며 수사관들이 조사에 나섰지만 당일 숲 주변에서 풍선이나 소형 비행선을 띄운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이아 바치우 숲을 방문한 사람들은요. 이곳에 오면 왠지 속이 메스껍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숲에서 비명 소리 같은 게 들리고요. 유령도 봤다고요. 호이아 바치우 숲에서 원인 모를 고통을 호소,
혹은 유령 목격담이 속출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2위 공개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잔혹한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절대 발을 들여놔선 안 되는 금지 구역으로 통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나하니 국립공원의 한 계곡인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없는 시신으로 발견. 그래서 그 계곡은 일명 헤들리스 밸리라는 끔찍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우야, 너무 무서운 이름인데. 아니 죽은 거는 뭐 조난당해 죽었다 치고 머리가 잘려 있어. 그 공통적으로 다 그렇다니. 이상하다. 저기에 무슨 괴물이라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부족들이 있어서 뭐 침입자를 그렇게 처단하고 뭐 그런 건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나하니 국립공원의 계곡에 거대한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타다하게 퍼졌는데요. 이에 1898년 광부 6명이 금을 캐러 계곡을 찾았다가 실종. 그리고 몇 년 뒤 그들은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이후에도 금광을 찾아온 수많은 이들이 헤들리스 밸리에서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금광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희생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없어질 정도니까. 누군가 저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헤드리스 밸리를 찾은 이들이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헤드리스 밸리 미스터리 첫 번째 가설, 빅풋의 소행. 그 일대에서 큰 발자국을 봤어요. 빅풋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이 나하니 국립공원 일대에서 커다란 발자국 또 괴이한 털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빅풋 목격담이 속출한 겁니다. 빅풋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건 증명은 안 됐잖아요.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왜 또 사람 머리만 가져간다는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봐요, 빅풋이. 자, 그래서 제기된 두 번째 가설, 나하족의 소행. 원주민 나하족이 침입자들을 처단한 겁니다. 나하니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원주민 나하족이 방문자들을 침입자로 인식,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나하족은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전설 속 부족으로요. 헤들리스 밸리에서 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의 버뮤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저 가면은 못 나온다. 아니 근데 뭐 사람만 사라지면 버뮤다라고 할 텐데 여기는 아예 머리가 사라지니까. 그 이상으로 더 참혹한 일이 더 벌어지고 무서운 거죠.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5위를 공개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일본 아오모리 현에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세 사람. 저기 있다! 저 낡은 문이랑 해골 모양의 돌! 스기서와 마을이 분명해! 일본 아오모리현 어딘가에 존재했다가 자취를 감춘다는 전설 속 스기사와 마을을 찾고 있었던 건데요. 스기사와 마을은 지도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2000년에 한 일본 방송에 소개된 이후 세 사람은 호기심에 직접 스기사와 마을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저기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마을을 찾아냈다는 기쁨도 잠시, 막상 도착하니 아야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는데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폐가에 들어가자 소스라치게 놀란 세 사람. 이들이 마주한 것은 벽을 온통 채운 핏자국들. 그리고 아야는 수많은 시선이 지켜보는 듯한 기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요. 심상치 않음을 느낀 세 사람은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뛰어도 마을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건데요. 와, 아야는 우여곡절 끝에 차를 발견해 서둘러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아무리 걸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 바로 그 순간. 창밖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피투성이의 손들. 소름 끼치는 손들은 아야가 타고 있던 차를 흔들어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세 사람은 다신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이 스기사와 마을은 왜 이렇게 무서운 전설이 있는 거며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된 거며 너무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아오모리현에 코스기라는 마을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 스기사와 마을. 자, 그런데 1938년 이 스기사와 마을에서 한 청년이 귀신에 홀린 듯 도끼를 휘둘러 주민들을 모조리 살해해요. 이후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폐허가 된 스기사와는 지도에서도 영영 사라졌고 악령이 깃들어 시간의 왜곡 속에서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는 괴담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실화인지 괴담인지도 모르는 약간 그 증명되지 않은 전설 같은 뭐 이런 거네요. 부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예. 일본인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스기사와 마을. 이곳은 정말 사라져버린 전설의 마을인 걸까요?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비극이 서린 저주의 모모.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위치한 베이커 맨션을 찾은 사람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곳에서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곤 했는데요. 왜? 아니 방금 저 웨딩드레스 움직이지 않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연기하면 자연스러워서 뭘 보고 그러는 건가 그랬지. 아니 당신 몰입해서 리액션이 더 자연스러웠어. 연기한 거구나 연기. 제가 본 웨딩드레스가 움직였다고요. 아, 나 여기 웨딩드레스 있다는 네, 좀 줄 알고. 받아주세요. 아, 오케이. 저주받은 웨딩드레스. 이거 약간 여기서 도는 얘기입니까? 불운의 신부가 있었나요? 네, 유명한 웨딩드레스인가 봐요. 베이커 맨션의 웨딩드레스에 얽힌 저주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0년대 블레어 카운티 일대에서 철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라이어스 베이커. 그는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자식들의 결혼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깟 보석들과 돈 다 필요 없어요. 당신과 결혼할 때 입을 웨딩드레스 한 벌이면 돼요. 일라이어스의 막내딸 안나는 아버지 회사의 노동자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문제는 그가 가난한 하층민이었다는 것. 두 사람은 아버지 몰래 결혼을 준비했지만 결국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완강한 아버지의 반대에 헤어질 수밖에 없던 두 사람. 안나는 네로라는 집안의 자제들과의 선자리도 마다했고요. 전 죽을 때까지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라며 아버지에게 맞섰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연인은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린 상황. 좌절한 안나는 평생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았고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달빛 아래 홀로 춤을 추며 죽을 때까지 서서히 정신을 놓아갔습니다. 좀 잘 사시지 그래도. 이런 유령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면 뭐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령이 안나의 유령이군요. 그러겠죠. 그리고 1914년 안나가 세상을 떠난 뒤 죽은 아가씨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있어. 결국 신부가 되지 못한 그 한이 저주로 깃들어서인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안나의 유령이 출몰. 뿐만 아니라 1941년 이후 박물관이 된 베이커 맨션에선 안나의 드레스를 전시했는데 그녀의 한설인 저주 때문인지 드레스가 저절로 나풀거리는 현상이 관람객들 사이에서 포착. 이를 두고 사람들은 안나의 저주가 드레스에 깃들었다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6일을 공개합니다. 손대면 모모 받는 나무. 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크다. 예. 멋지네요. 웅장하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한번 이렇게 얼마나 큰지 한번 끌어안아 보고 싶고 또 기념 사진도 좀 올리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주제가 주제인지라 아, 저는 나 안 해. 안 끌어안겠다. 네. 저는 가보겠습니다. 앉습니까? 네. 앉는 사람과 앉지 않는 자. 어허. 그 운명은 갈리게 됩니다. 이 나무를 만진 사람들의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나무에 기댔더니 갑자기 코피가 났어요. 이거 봐. 이게 아니, 좋은 게 있을 리가 있어 이 형이 말하는데. 나무에 손만 살짝 가져다 댔을 뿐인데 아니 손이 까맣게 변했어요. 이걸 추천했다고? 진짜 너무한다. 뭔데 손이 까맣게 변해? 저주 그 자체인 나무네. 아하. 예.
이 나무를 만진 자 화를 면치 못한다. 저주가 깃든 이 나무는 미국 뉴저지 서머셋 카운티에 있는 일명 악마의 나무입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악마의 나무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의문의 사고가 발생. 나무에 오르려고 한 남자는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고요.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려고만 하면 정체불명의 트럭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등 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기묘한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악마의 나무 줄기와 돌은 이상하게도 유독 따뜻해서 겨울에도 이곳에만 눈이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야, 그것도 신기하다. 나무 주위에만 눈이 안 쌓인다는 거. 그렇죠. 진짜 신기하겠는데. 와. 진짜 뭐 영혼의 온기? 저주 때문일까? 저주에 대한 전설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했던 비밀 결사단체 KKK단이 이 지역에서 무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잔혹하게 학살. 이후 이 나무에는 한많은 영혼들이 묶여 있어. 억울한 망자들의 저주가 깃들었고 나무에 접근하는 자들을 저주, 해코지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얘기네요. 그 인종차별로 인해 저런 저주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저기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는 자리입니까, 저게. 하여튼 좀 안 좋은 거는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는. 치워버려라. 네. 악마의 나무에는 여러 차례 나무를 배려한 흔적이 남아 있지만은 나무를 배려던 사람은 사망, 사람은 사망. 취소하겠습니다. 예. 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악마의 나무가 저주를 내렸다며 더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르지도 못해요. 그냥 근처도 가지 말아야겠네. 접근 금지네. 결국 이곳 주민들은 악마의 나무에 철조망을 두르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악마의 나무에 깃든 원혼의 저주, 부디 그 억울함을 달래고 저주가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그곳 19, 1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모모. 두 기자님, 혹시 화성에 가보신 적 뭐 있으십니까? 네가 하고도 어이가 없지? 뭐라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몇 대이머니냐? 뭐 제부도 말하는 거예요? 제부도? 화성시 제부도? 아니 이 질문 너무 바보 같아서 하면서도 웃긴데. 경기도 화성도 안 가봤어요. 자,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요. 자, 지금부터 저 오 기자가 지구 속의 화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모시고 가드리겠습니다. 1986년 루마니아 동남부 도브로지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질 조사가 청이었는데요. 자, 그러던 중 이곳에서 무려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신비의 장소 모빌레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느 평범한 동굴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는데요. 루마니아와 나사 연구원들이 수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이 동굴은 지하 화성이라고 부를 만한 곳입니다. 연구 가치가 뛰어난 곳이죠. 근데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동굴이니까 아니, 우리가 근데-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있겠네. 그 뭐가 있길래 화성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 이거죠. 지하 20m 깊이에 위치한 모빌레 동굴. 빛 없습니다. 산소, 이 바위 틈으로 들어오는 아주 극소량이 전부였는데요. 우와. 대신 동굴을 가득 메웠다는 건 외부 대기에 무려 100배에 달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유독성 황화수소와 메탄가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발길을 들이면 가스에 중독돼 사망에 이르는 인간이 절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 때문에 화성과 유사한 환경이라고 비유했던 겁니다. 아, 그 공기의 어떤 대기질이요. 대기 성분. 네. 그게 비슷했다는 얘기군요. 화성 연구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550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분리, 철저히 고립됐던 그곳에서 이 광대한 생태계가 발견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모빌레 동굴에서 속이 비치는 개, 눈이 먼 검은 거미, 점액질 거머리, 물전갈, 쥐며느리 등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약 50종의 생명체를 발견. 자, 심지어
그중 약 35종의 생명체는 이전까지 과학계에 보고된 바 없었던 미지의 생명체였습니다. 저 말은 화성에 저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도 있네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지? 미지의 생명체가 가득한 지구 속 고립된 생태계, 모빌레 동굴. 일반인은 절대로 출입 불가하고요. 인간의 안전과 동굴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전문가들도 오직 2~3명으로 구성된 소수만 출입 허용. 그리고 반드시 각종 특수 장비를 갖춰야 되고요. 2시간 내에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지하 화성 모빌레 동굴.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고립돼 있던 그곳에서 앞으로 또 어떤 비밀들이 밝혀질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9일을 공개합니다. 모모 호수의 미스터리. 러시아 아르한겔스크 지역의 수루지 호수.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2002년 가을 러시아 당국이 수루지 호수를 출입 금지 지역으로 선포. 인간의 발길을 차단했습니다. 여기도요? 여기는 왜요? 수루지 호수는 다양한 어종과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어부들이 호수에 설치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때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리고 더워졌어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잘 기억나지가 않아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열병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어부들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돌아갔지만 끝내 어부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어부의 사인은 미확인된 독극물 중독.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부들이 그날 섭취한 물, 보드카, 생선 그 어느 곳에서도 독극물 성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호수에서 나는 수증기가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수증기가 독이 감염이 됐다. 완전 미스터리야. 자, 미스터리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수루지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 역시 갑작스레 어지럽고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느끼더니 열이 오르고 급기야 호흡곤란까지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 역시 알 수 없는 독극물의 중독. 결국 일행 중 2명이 의식불명 끝에 사망. 겨우 생존한 사람들 역시 간과 신장, 근육 조직이 손상되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사람들이 먹은 음식 어디에서도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한 번이 아니면 그럼 진짜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건데. 야, 근데 호수에. 근데 이게 더 무서워. 차라리 뭐가 원인이 있으면 그걸 조심하면 되잖아. 하하. 근데 이게 없다고 하니까 이게 더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호수 물 같은 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물론입니다. 과학자들이 수루지 호수가 오염된 건 아닌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호수의 물, 호수에 서식하는 물고기, 심지어 호수의 공기 샘플까지 채취해 실험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또 호수물은 끓이지 않고도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순수한 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사람은 왜 이렇게 막 죽은 거예요? 독극물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럼? 하하. 수루지 호수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서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에서 특수 장비를 동원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아하. 그 결과 호수의 바닥에서 한 구덩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구덩이는 미세 화산과 같은 것으로 정기적으로 가스를 방출. 일각에선 이 가스가 원인이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중앙연구소 보안부서 부국장은 터키에서도 수루지 호수처럼 가스를 방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사람이나 물고기가 죽지 않습니다. 수루지 호수의 가스가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다른 호수보다 수루지 호수물의 불소 함량이 높은 것을 원인으로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이 역시 치사량에 달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수루지 호수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5위를 공개합니다.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지하 동굴. 두 기자님들 혹시 몰타 공화국에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비밀의 입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이트 이런 거 되게 소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 세계로 가는 입구. 평행 우주. 예. 기원전 3600년경에 지어진 몰타의 3층짜리 고대 지하 동굴. 몰타인들과 한 과학 잡지에 따르면 1940년대 지하 동굴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견학하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 실종. 섬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수색에도 끝내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의 실종 사건 발생 몇 주 전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직원 루이스 제섭은 동굴 조사를 위해 가이드와 함께 지하 동굴 내 시체 매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미끄럽고 젖은 괴생명체들이 나를 스쳐 지나갔고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가 든 초를 꺼버렸어요. 루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갑자기 사람이 아닌 기이한 생명체들이 나타나선 그녀의 조사를 방해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데요. 그런데 더 기묘한 사실은 이후 그녀가 다시 동굴을 찾았을 땐 네? 여기 가이드는 저뿐인데요? 앞서 함께 방문한 가이드도 실종. 그래서 사람들은 지하 동굴에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입구가 있으며 실종된 아이들도 그곳에 끌려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리고 몰타 당국은 동굴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들 이후 지하 동굴을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어우,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 근데 구체적이었어. 뭐 젖은 괴생명체 미끄럽다 그러고 막 미끌미끌한 그런 애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었잖아, 아이들이. 그쵸. 어디로 간 거예요? 무서워. 이 밖에도 지하 동굴 내에서 길쭉한 모양의 두개골이 발견되는 등 어머머. 지하 동굴에 거인 혹은 또 다른 문명의 종족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 일각에선 아이들의 실종 등 모든 주장은 전설이며 증거가 없는 추측뿐이라며 부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가 은폐한 것이라며 반박. 지하 동굴 내에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스터리한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미국 전 세계가 주목한 세계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무려 52년 만에 열린 이 청문회 요지는 이른바 UFO로 알려진 UAP, 바로 미확인 비행 현상에 관한 청문회였습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산하 기관이 주최한 이 청문회는 미 국방부 정보보안 담당 차관 로널드 몰트리를 비롯 미 해군 정보국 부국장 등 미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는데요. 아니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그 정부 고위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청문회를 열 정도면은 이게 진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허. 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 해군이 포착한 UAP 영상을 공개. 이게 뭐 레이더잖아. 저 점 같은 거? 저 레이더 현상이죠? 네. 뭐 찍혀 있네. 좀 뭐야? UAPs are unexplained, it's true, but they are real. They need to be investigated, and many threats they pose need to be mitigated. 최근 미확인 비행 현상 보고 사례가 무려 4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이 같은 미확인 비행 현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UAP 연구 전담팀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한 건이면은 뭐 그냥 뭐 잘못 찍혔거나 하겠는데 400건이면 나사가 나서죠. 그리고 국방부가 나설 정도면 이건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진실이 머지않아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베일에 쌓여있지만 분명 실존하는 UAP, 그것은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모 인간의 등장. 2009년 4월 카타르 한 공원을 찾은 아이샤는 의문의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는데요. 분명 인기척이 들렸지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고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무시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저게 뭐야? 뭘 받길래 이렇게 놀란 거예요, 도대체? 아이샤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의 정체. 당시 아이샤가 포착한 사진이 있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뭐해? 이거 무슨 이게 누가 봐도 약간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수 아니에요? 합성 아니면 조작 아닙니까 저거? 저 움직였다고? 그렇습니다. 건전지로 가나 보지.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네. 아니 가짜라고 전제하지 말라고요. 아니 너무 선명하게 찍혔잖아. 두 눈과 팔다리는 인간과 닮았지만 새까만 피부에 쭈뼛선 머리카락, 게다가 10c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체형. 이 기괴한 생김새를 가진 그는 마치 외계인과도 같았는데요. 아 요만한 애야? 자, 아이샤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재빠르게 도망,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충격에 빠진 아이샤는 이 사진을 현지 매체에 제보, 이른바 초소형 인간이라 불리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거는 뭐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현재 매체에서 보도를 저렇게까지 했다면은 조작 여부 정도는 검증하지 않았을까요? 논란의 중심에서 초소형 인간 사진의 일부 누리꾼들은요. 이거 생긴 거 보니 아이아이 원숭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쟤네. 쟤잖아. 아이 원숭이네. 그러네. 아니 손가락도 길잖아. 하지만 이게 또 반론이 있습니다. 왜요? 아이아이 원숭이는 이 초소형 인간보다 훨씬 더 커다란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 아이아이 원숭이의 주 서식지는 열대우림인 마다가스카르. 그런데 초소형 인간이 발견된 이 카타르는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즉, 초소형 인간이 아이아이 원숭이일 확률은 좀 희박한 상황이죠. 서식지가 달라서. 네. 게다가 기후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요. 초소형 인간이 외계인이 아닐까? 인간과 괴물을 결합한 새로운 생명체가 분명하다. 이렇게 초소형 인간의 정체를 두고 각종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종족을 감추어버린 초소형 인간.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우주에서 발견된 수상한 소리. 그동안 외계인의 생김새에 대한 추측이나 증거는 많았는데요. 자, 두 기자님은 혹시 그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 외계인의 목소리가 어떨지 상상조차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외계인의 소리가 이것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704, код контроля, проверка связи, как слышно? 들렸나 봐. Ну, сейчас отлично. Отлично. А то там просто бурчание и накладывается какая-то другая связь. Аэропорт 825, контроль СИЮ, проверка связи, как слышно? 아, 그냥 공항 관자탑이네요, Да, 이게. это идет такая побега, какая-то женщина, можно сказать, мяукает там. 지금 들리는 바로는 어떤 여자가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네. 요거를 외계인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외계인이 아니면 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치, 하늘에서 고양이가 울 리가 없지. 그렇죠. 2011년 러시아의 항공관제탑 관제사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외계인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야쿠티아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 상공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가 갑작스럽게 등장, 레이더 모니터에 포착이 됐는데요. 해당 비행 물체는 비행고도 20km 지점에서 시속 9,600km의 엄청난 속도로 날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등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이더니 급기야 주변 항공 주파수까지 교란시켰다고 합니다. 관제탑에서 해당 UFO와 교신하려고 애쓴 결과 고양이 울음소리와 같은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어떤 항공기와도 교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뭐냐. 있긴 있었다는 거네. 뭐가. 그렇죠. 정말 그러면 뭔가 UFO가 있었고 그 UFO가 그럼 우리하고 교신을 하려고 신호를 보냈다. 아하. 이건가요? 자, 하지만 이 영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닮은 여성의 목소리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요. 그런데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들리시나요? That music even sounds outer spacey, doesn't it?
그러니까 워낙 이 기본적인 우주선의 기계음이 크긴 한데 들리거든요. 되게 작게 바람 소리 비슷한 거? 진짜 그런 게 있네. 그렇죠, 그렇죠. 요 해당 소리는요, 1969년 달 탐사를 떠났던 아폴로 10호가 달 뒷면을 가로지를 때 포착된 소리인데요. 보통 달의 뒷면에서는 지구와의 교신도 두절,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 마련인데 우주비행사 헤드셋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비행사들은 의문의 소리를 나사에 보고, 하지만 나사는 해당 영상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이 영상을 기밀로 유지했고요. 몇 년 후 기밀이 해제된 뒤 2016년이 돼서야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나사는 해당 소리는 외계인 소리가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기기가 혼선되며 생긴 소리입니다. 라고 주장. 하지만 당시 아폴로 10호에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함구. 정확한 소리의 출처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에서 들려온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들. 정말 외계인의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1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찍힌 미스터리 물체. 이번 특종은 과학계를 발칵 뒤집은 사진 한 장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환한 거? 밝은 거? 아, 뭐야 저? 저 뭐야? 해파리야? 2012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살고 있는 앤드리아 도브는 잭슨빌에 방문 전 길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사의 사진 지도를 보던 중 아니 뭐야? 혹시 UFO 아니야? 자, 바로 텍사스주 잭슨빌 사진 지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붉은색 비행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일부러 촬영한 게 아니라 사진 지도에 우연히 포착된 겁니다. 조작은 아닌 것 같아. 이건 그냥 그 G맵에 찍힌 거니까. 그리고 공식 맵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포털에 그냥 올라와 있는 사진. 와. 도브는 이 문제의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 사진 전문가에게 이 사진을 의뢰한 결과 UFO라기보다는 렌즈 플레어 현상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강한 태양빛이 굴절과 반사를 거쳐서 마치 UFO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러기엔 너무 선명하게 저 모양만 있잖아. 자, 그런데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당시 문제의 사진이 포착됐던 곳 텍사스주 잭슨빌에서 약 1,600km 떨어진 인근 지역 뉴멕시코주의 아코마 푸에블로에서도 정말 놀랍게 아까와 똑같은 UFO가 또다시 포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똑같네. 여기도 보면 이 빗무리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쥐사 UFO랑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사진 찍으려고? 자, 사진 한 장은 우연히 잘못 찍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 지도에 이 두 장이나 연속으로 UFO가 포착됐다는 건 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는 유독 UFO와 외계인 목격담이 많은 곳입니다. 이른바 UFO의 성지죠. 저 두 개는 동일 물건 맞네. 물체가.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녀석이 두 번이나 저렇게 찍혔다. 저 친구는 진짜 있는 애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당시 언론사에서는 그 진실을 알기 위해 G사 본사에서도 연락을 취했지만요. G사로부터는 그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G사 지도 서비스에서 두 개의 사진 중 한 장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왜 한 장만 치웠지? 저거는 미국 국방부가 전화했네. 아니 치울 거면 둘 다 치우지. 왜 한 장만 치웠지? G사의 무응답이 그저 침묵이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